독감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독감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흔히 인플루엔자로 불리는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주로 겨울철에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보면 2019년 231만 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에는 1만 5천 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에는 298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면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독감 환자를 계절별로 보면 대체로 11월부터 4월 사이에 많이 걸리는데 특히 날씨가 추운 12월과 1월에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이러한 현상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 수를 뜻하는 의사 환자 분율이 2024년 12월 초인 48주 5.7명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 말인 52주에는 73.9명으로 높아지고 2025년 1월 첫 주인 1주에는 99.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다음 2주부터 급격히 낮아집니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독감 사망자 수는 해마다 1000명 미만으로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사망 관련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평균 약 2300에서 5300명,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평균 532에서 913명으로 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5에서 20%의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며 20만 명이 입원하고 3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미국 인구 3억 4,500만 명을 우리나라 인구로 가정하면 독감 사망자가 5,300명이 되므로 독감의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독감의 정체에 대해 살펴볼까요?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일으키는 질병인데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의 핵을 조작함으로써 자신을 복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증식하고 인접한 세포에 다시 침범하여 같은 방법으로 증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활동을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들은 이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지 않게 되며 이럴 때 우리는 면역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와 제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계가 이들의 증식 억제와 제거에 실패하게 되면 몸 안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우리는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독감에 걸리면 면역세포들은 독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포기할까요? 우리가 독감에 걸린 다음에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활동은 독감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지속되며 우리가 감기나 독감,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은 바로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활동 덕분입니다.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면역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을 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독감에 걸린 다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을 것입니다.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감이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감이든 감기든 이러한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들이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독감약을 먹으면 낫지 않느냐고요? 바이러스는 완전한 세포가 아니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세포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세포 안에 숨어 있어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은 없으며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면역세포의 일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결국 면역세포들의 몫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독감에 걸리면 독감약을 먹으면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선의 전략일까요? 면역력이 강하여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면역력이 약하여 잘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은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콧물과 코막힘, 둘째, 기침과 재채기, 셋째, 발열, 넷째, 통증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면역 반응이라 부릅니다. 먼저 콧물과 코막힘은 코와 부비 등에서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며 기침과 재채기는 콧물과 점액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보내고 열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정상 체온 이상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며 독감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 하부의 뇌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발열과 두통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독감약 가운데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를 멈추게 하는 약이나 해열제와 같은 약들은 독감의 증상은 완화시키지만 독감이 낫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2일 이내에 복용하면 회복이 빨라지고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먹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저절로 낫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도 독감에 걸렸다고 억울해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병원체의 종류나 백신 제품에 따라 예방 효과나 항체의 존속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상당히 고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예방접종이 독감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독감 백신의 독감 예방 효과는 30에서 5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감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고 예방이 실패하여 독감에 걸릴 때 고생을 하지 않고 쉽게 낫는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과 면역력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경험해 보았듯이 철저한 위생관리로 감염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독감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여러 겹의 방패들, 곧 면역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부에서는 어떠한 병원체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입이나 코, 상처, 체액의 접촉, 벌레 물림, 주사 등을 통하여 몸 안으로 어렵게 들어온 병원체는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기도나 위장관의 점액, 구토와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며 위에서는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여 이들을 죽입니다. 여기에서도 살아남는 병원체에 대해서는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체계가 준비되어 있고 백혈구라 부르는 면역세포들이 이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면역세포들이 몸 안에 들어온 병원체들을 잘 제거할 때 우리는 면역력이 강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이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면역세포는 병원체를 잘 죽이는데 어떤 사람들의 면역세포는 병원체를 잘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면역세포들이 병원체를 공격할 때는 인터페론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 공격하는데 면역세포 안에는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면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한 이유,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 안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면역세포 안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유전자가 손상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잘 켜지지 않기 때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의 손상과 복구에 관해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고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면역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면역세포 안의 손상된 DNA들이 모두 복구되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필요한 유전자의 필요한 스위치가 필요할 때 켜지지 않으면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병원체를 공격할 수 없으므로 면역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안의 DNA들이 많이 손상되지 않고 동시에 손상되는 DNA들이 원래대로 잘 복구되며 필요한 스위치가 필요할 때 잘 켜질 수 있도록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면역세포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였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지금까지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와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떻게 독감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독감과 면역세포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보면 독감 바이러스를 포함한 어떤 병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면역세포에는 이들을 찾아내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이 고마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어떠한 병원체의 침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 생활화입니다. 만일 우리의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라서 독감에 걸리는 것이 두려워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라면 독감의 예방접종이 독감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30에서 70% 정도인 점을 기억하고 장기적으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역세포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습관, 곧 뉴스타트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면역력이 강해져 독감은 물론 어떤 감염병도 예방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